안녕하세요. 전 아저씨입니다. 전 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런, 시냅스, 자극, 기억, 이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의 뇌세포는 뉴런과 시냅스, 단순화시켜서 뉴런과 시냅스들의 조합이죠. 엄청나게 몇 억, 예, 정확히 머릿속에 이런 뉴런과 시냅스들이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뇌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의해서 뭔가 기억이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학습의 과정이잖아요. 예. 한번 뇌에서 어떤 그런 학습의 과정이 일어나는지 이런 각각의 구성 요소들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습한 게 기억에 또 남게 되고 그렇게 되는지 한번 예,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함께 엉클준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런, 시냅스, 자극, 기억,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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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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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 자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적 자극, 촉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센서를 통해서 인간 센서, 그런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을 자극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억은 우리 뇌 속에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남는 흔적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엉클존이 뉴런과 시냅스의 그런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지적으로 예, 좀 그래도 해박적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런과 시냅스, 뉴런과 시냅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지 뉴런과 시냅스 아주 간단하게 잘 설명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 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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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냅스. 심파가 잘 되어 있네요. 이미지 복사. 음? 예. 뉴런, 시냅스. 뉴런은 이 머리 부분인가 봐요. 이 머리 부분. 시냅스는 이
끝부분, 예. 뉴런 요 끝부분, 시냅스, 예. 이 머리 부분, 예. 뭔가 자극이 들어오면 머리 부분이 활성화된다 그러죠. 자기가 관련된 뭔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머리 부분이 활성화되고 전기 신호가 타고 가서 각각의 시냅스에 뭔가 흔적을 남긴다고 그러거든요. 그 과정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요 뭔가 전기 자극이 빡 오게 되면 여기에 흔적을 남긴다. 시냅스에 흔적을 남긴다. 전자 컴퓨터 쪽으로 이해하면 여기는 딱 활성화되는 부분이잖아요. 뭔가 자극에 대한 활성화되는 부분이니까 뭔가 센서 딱 자극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부분, 예, 센서, 예, 센서. 그리고 흔적이 남으니까 메모리, 그냥 메모리. 뉴런과 시냅스가 있습니다. 예, 글씨를 좀 키울까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뉴런 활성화되는 부분, 자극이 들어왔을 때 자극, 자극, 자극. 어, 시, 시신경에서 이렇게 눈으로 통해 시신경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통해서 뇌로 딱 들어오면 전기 자극이 들어오거든요. 그 전기 자극에 대한 신경이 전기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극에 자기 자극이다. 어, 나는 시신경에서 오는 그런 영상 정보를 인식하는 그런 뉴런이다 그러면 여기 뉴런에 딱 불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이겠죠. 선을 통해서 끝에 있는 시냅스에까지 그 뭔가 전기 신호를 흘려 보내면 또 여기서 뭔가 빵 터지는 뭔가 화학적인 작용이 있어서 다른 또 어, 뉴런들에게도 또 영향을 주고 또 활성화되게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화학적으로 요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화학적으로 또 연결이 되고 요 선에서는 또 전기적으로 또 연결이 되고 전기 화학적인 뭐 그런 관계에 의해서 뉴런 시냅스가 작동이 예, 되는 걸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언클륜이. 뭐 자세하게 이걸 오늘 좀 알아볼 건데요. 그 알아보면서 또 어떻게 이 자극과 기억들이 예, 처리가 되는지 한번 그런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AI 모드에 가서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런 시냅스 자극 기억, 뉴런 시냅스 자극 기억, 뉴런 시냅스 자극 기억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해줘. 뇌에서 기억은 뉴런 간의 연결 부위인 시냅스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통해 형성 및 저장됩니다. 우리 손이 그 일 많이 하면 구전살 박히듯이 뇌 그 시냅스, 뉴런과 시냅스 이 간에 뭔가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계속 생기면 그게 에,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야, 우리 몸이 희한하네요. 예. 예, 꽤 양이 있는데 한번 텍스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백 20 개요 뉴런 아이고 뉴런 시냅스 자극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제가 구글 AI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뇌에서 기억은 뉴런 신경세포 이거죠. 신경세포 간의 연결 부위인 시냅스의 연결 부위인 시냅스가 중요하네요. 시냅스의 물리적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각 뉴런들 간에 연결 부위인 시냅스 요 끝단 시냅스들이 있는데 이 시냅스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 전기가 통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뇌세포들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기겠죠. 전기에 따른 아주 약한 전기지만 그래도 어떤 유기물이기 때문에 전기에 뭔가 에이징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죽은 건 아니죠. 그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혈액에 의해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통해 형성 및 저장됩니다. 자극과 기억 전체가 다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설명을 했죠. 딱 자극이 들어왔을 때 뉴런이 빵 활성화되면 그때 전기 신호가 이쪽 시냅스 쪽으로 가는데 이 시냅스 쪽이 전기 신호에 의해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형성된 그런 변화가 유지되면서 저장이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특정 자극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계속 뭔가 비슷한 스타일의 그런 자극이 들어오면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는데 시냅스의 연결이 강화 시냅스 특정 자극 계속되면 여기 전기 신호가 와서 다른 데 또 연결이 되고 다른 데 연결이 되고 화학적으로 연결이 되죠. 화학적으로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이를 이 연결이 강화가 되는데 시냅스 가소성 뭔가 옛날에 플라스틱에 그 라이터 같은 걸로 싹 이렇게 거슬리면 이 플라스틱 볼펜이 낭창낭창해지잖아요. 녹아서 그렇게 가소성처럼 플라스틱이 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극이 계속 반복되며 시냅스의 연결에 히스토리가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서 그 연결이 강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 관계를 구성 요소별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뉴런, 예,
뉴런은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주 신경세포, 여기는 줄기, 끝에는 예, 시냅스 끝단이 있는 거죠. 이 시냅스에서 뭔가 또 자극이 오면 빵, 뭐 화학적으로 딱 또 물질을 내겠죠. 그러면 또 다른 이런 뉴런 형태의 또 그런 화학적인 변화가 감지가 되면 또 그것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켜지는 거죠. 예. 뇌의 기본 신경세포로 뉴런, 뉴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의 기본 신경세포,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역할. 예, 이건 CPU와 같은 거죠. 예. 예. 여기 위쪽에 그러면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예. 센서가 아니고 센서는 신경세포가 센서겠죠. 예. 센서라 하지 말고 밑에서 설명했듯이 CPU라고 할게요. CPU. CPU. 그래서 뉴런은 뇌의 기본 신경세포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CPU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CPU. 컴퓨터에서 CPU. 또는 GPU도 프로세싱 유닛들이 하는 것들이죠. 하는 거죠. 똑같이 다 적용할 수 있죠. 이 프로세싱 유닛,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 유닛, 프로세싱 유닛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뉴런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메모리는 이런 끝에 있는 시냅스라고 보면 되겠죠. 뇌에는 약 천억 개, 천억 개 뉴런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복잡한 네트워크, 이거는 AI에서 말하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특정 경험이나 학습을 할 때마다 특정 뉴런 집단이 활성화되고 특정 경험이나 학습을 할 때마다 뭔가 자극, 이거는 자극, 제가 뉴런과 시냅스와 자극, 기억 이 관계를 알고 싶어 했잖아요. 자극에 해당되는 게 이런 경험이나 학습일 겁니다. 경험이나 학습 이게 자극이죠. 특정 경험이나 학습을 할 때마다 특정 뉴런 집단이 활성화가 되고 특정 뉴런 집단, 뉴런이 어떤 자극이 들어갔을 때 모든 뉴런이 다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격에 맞는 그런 것들만 활성화됩니다. 꼭 느낌이 이거는 트랜스포머에서 MOE라고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보에 대해서 전문가인 그런 MLP들의 그런 믹스처 혼합으로 모든 그 퍼셉트론들이 어떤 입력에 대해서 다 피드 포워드 그 과정을 겪는 게 아니고 어떤 분류가
끝나고 나면 어떤 종류의 그런 정보인지 나눠질 거잖아요. 처음에 만약에 그냥 뭉뚱그린 정보가 들어왔어. 그게 이렇게 분류가 될 거잖아요. 분류가 되면 이 각각에 대한 예, 이 MOE들이 존재해서 각각의 또 그런 MLP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특정 뉴런 집단이 활성화되는 거는 이 MOE 중에 하나가 예,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입력이 있다면. 입력이 분류 과정을 거치게 되면 MOE1, MOE2, MOE3 각각 할당이 되겠죠. 예, Mixture of Expert. 예, 퍼셉트론, 퍼셉트론 안에도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중에서도 예, 전문 퍼셉트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특정 뉴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해 볼게요. 예. 뭐, 여러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시면,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극에 대해서 어떤 타입에 따라서, 예. 타입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뉴런들이 활성화되듯이 MOE도 그 분류된 것에 따라서 활성화가 됩니다. 예. 이 MOE는 이런 퍼셉트론의 퍼셉트론, 인공 뇌세포의 그 모임들이고요. 이 활성화된 뉴런 집합체가 엔그램이라고 이 활성화된 뉴런 집합체가 엔그램이라는 물리적인 기억 흔적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기억 흔적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활성화된 뉴런 집합체, 어쨌든 이 뇌세포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기억에 관여를 하는데 이때 활성화된 뉴런 집합체가 엔그램이라는 물리적 기억 흔적을 형성한다고 하네요. 물리적 기억 흔적, 화학적 물리적 기억 흔적이 남는다. 하여튼 뉴런은 뇌세포 중에서 CPU처럼 아주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결국에 그 말단에 이런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억의 흔적을 남기는 물리적 화학적인 기여를 하는 겁니다. 뇌세포에 남겨진 물리적 화학적 기억 흔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표현이네요. 물리적 기억 흔적을 형성한다. 엔그램. 요 끝에 기억 흔적이 남는다는 건지 이 전체 한 뇌세포의 큰 그림으로 남는다는 건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뉴런도 활성화가 되면서 뉴런 자체도 예, 뉴런 집단이 활성화되면서 그 뉴런 집단 그런 차원의 물리적인 기억 흔적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그 기억 흔적을 남긴 그 뉴런은 다음에도 똑같은 자극이 들어오면 또그 반응할 활성화될 수 있겠죠. 예. 그 기억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뉴런 자세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어쨌든 관계를 한번 뉴런과 시냅스와 그리고 자극, 기억에 대한 관계를 좀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앵그램 더 팔 수도 있겠지만 예, 뭔가 생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뉴런이 CPU 역할을 한다 뇌에서. 근데 희한한 게 보면 CPU랑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네요. 시냅스랑. 근데 이 서로 연결은 보기에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 완전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폰 노이만 방식에서는 컴퓨터 폰 노이만 방식에서는 폰 노이만 방식 폰,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에서는 CPU가 있고 CPU 메모리가 통신 버스에 이 PCI 익스프레스라는 이 내부 버스에 의해서 이렇게 통신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PCI 익스프레스를 탈 때는 속도가 다운이 돼요. 이 CPU 안에서 돌아갈 때는 레지스트리 속도로 돌아가지만 또 메모리 안에서 돌아갈 때는 메모리 속도로 데이터가 이동하지만 뭐 북사고 치우고서 그렇게 하지만 이 PCI 익스프레스 이 구리선을 탈 때는 속도가 엄청나게 다운이 돼요. 전송 속도가. 그래서 또 여기 메모리에서 SSD 이쪽도 이런 통신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 SSD 자체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스피드가 다운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CPU 하나에 CPU와 메모리들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분리. 이렇게 이게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팅 시스템이에요. 이거 메모리. 뭐 SSD도 메모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뇌에서는 이런 처리하는 CPU 기능을 하는 뉴런과 시냅스가 막 섞여 있어요. 하나로 떡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폰노이어 방식의 컴퓨팅은 음, CPU 기능을 몰아넣고 메모리 기능을 따로 몰아넣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컴퓨팅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물학적인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에, 방식의 그런 처리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개가 형식이 다른데 그래서 요즘 요즘이 아니고 옛날부터 또 폰노이만 방식을 대체하는 다른 방식이 또 있었죠. 지금 근데 이제 AI 시대가 오면서 그 방식이 조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게 한 다음 시간쯤에 다뤄볼 건데요. 그게 뉴로모픽이라고 뉴로모픽 많은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AI 시대가 오면서 이런 폰노이만 방식에 대한 조금 비효율성, 열도 많이 나고 이 또 속도도 느리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버스를 타야 되니까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이 폰노이만 방식을 일단 폰노이만 방식의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해왔어요. 1980년대부터 이게 제한이 됐는데요. 폰노이만 방식이 또 제한이 됐었고, 또 뉴로모픽 방식도 제한이 됐었어요. 뉴로모픽은 정확하게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이 떡이 된 CPU와 메모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섞여 있는 이 방식의 그런 구조를 컴퓨터 기계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였어요.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폰노이만 방식의 좀 이런 컴퓨터가 더 구현이 쉬웠고 많이 쓰이다 보니까 폰노이만 방식의 컴퓨팅 구조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예, AI 시대가 오면서 뭔가 이런 열도 많이 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 우리 뇌처럼 아, 효율적으로 밥만 먹여도 아주 적은 전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에, AI 칩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다시 한번 이 뉴로모픽 쪽이 인간 뇌와 비슷하게 그 AI 칩을 만드는 AI가 돌아가는 그런 칩을 만들고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설계부터 만들 수 있는 AI가 돌아가는 그런 에, 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대안, 폰노이만 방식의 컴퓨터의 대안으로 지금 뉴로모픽이 다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또 오늘은 생물학적인 부분을 알아보면서 이 기존의 폰노이만 방식 컴퓨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제가 이번 그 뉴런하고 시냅스 그리고 자극 기억 시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뉴로모픽 쪽으로 갈 거다. 예. 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곧 뉴로모픽을 좀 알아볼 방향으로 엉클준이 또 인터넷 지식 마이닝 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맥을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지식의 금맥을 하나씩 하나씩 쫓아가 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뉴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뉴런은 CPU와 같은 컴퓨터의 CPU와 같은 거다. 뭔가 자극을 전달하고 처리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 자극, 기억. 요거 정리 잘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계속 헷갈려요. 뭐가 CPU고 뭐가 메모리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도 계속 헷갈려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뉴런은 CPU고 시냅스는 메모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뉴런도 뭔가 활성화된 그 기억이 남아있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냅스 쪽에 그런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또 다른 또 뇌세포에 또 항상 기억에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게 활성화가 되고 다른 또 내 뉴런들에게 또 그 화학적으로 전기적으로 또 그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뉴런과 시냅스가 어떻게 보면 딱 끊어져서 뉴런은 CPU다. 시냅스는 에, 메모리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없는 게 이건 떡이 된 거예요. 예. 어떤 뉴런이랑 시냅스가 물리적 공간에 조금 떨어져 있을 뿐이지 이건 화합물이에요. 예. 예. 단백질, 지방 뭐 이 덩어리겠죠. 예. 뼈는 없으니 칼슘은 없겠죠. 하여튼 그런 하나의 떡처럼 돼 있는 게 뇌는 이런 뉴런과 시냅스들의 떡. 예. 근데 그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로에 그런 가까이 있는 것들과 같은 거고 되게 위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음, 그러면 뉴런까지 받고 이제 시냅스 기억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AI 쪽이 지금 핫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 열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안 나게 효율적으로 전기세 적게 먹고 뇌처럼 잘 돌아가게 할까? 그게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이에요. 예. 우리 신체 특히 뇌 부분, 신경 부분을 연구하면서 컴퓨터도 그것과 비슷하게 구조라든지 재료라든지 특성을 그렇게 맞춰가는 기계지만 그런 인간을 모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AI의 그런 요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시냅스, 시냅스 말단이죠. 말단이 있는 요 에, 에, 뭐 제가 메모리라고 했지만 사실 CPU 메모리 이렇게 뇌세포 안에서는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의 유기체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특별히 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CPU처럼 그런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기가 또 반응해서 이런 화학적으로 다른 또 CPU들에게 또 다른 또 이 뉴런들에게 또 연결이 돼야 될 거잖아요, 신호가. 그래야지 그 부분이 내부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겠죠. 그런 자극에 대해서. 예. 예. 그러면 시내스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신경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작은 틈 또는 연결 부위입니다. 작은 틈 또는 연결 부위다. 뉴런과 뉴런 사이 신경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예, 화학적인 또는 전기적인 화학이 어떻게 보면 안에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이런 미시 세계에서는 생물학적 미시 세계에서는 화학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기적인 뭐 예, 우리 몸 신경이 화학적으로 전기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잖아요. 자연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예, 살아있는 생명체의 그런 이치가 그런 거니까. 시냅스를 통해 전기적으로 신호가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신호로 변환되어 다른 뉴런에 전달됩니다. 시냅스를 통해 끄트머리 그 작은 부위를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화학적인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적인 신호로
변환제요. 정기적인 신호. 조금 다르긴 하네요. 여기서 쭉 전기가 와. 활성화가 되면 불이 딱 켜졌어. 그럼 여기 끝으로 전기적인 신호가 와. 강도가 세지면 여기서 빵 화학적으로 뭔가 터진다는 거죠. 예. 예. 화학적으로 변환되어 다음 뉴런에 전달됩니다. 예. 어떤 자극이 들어왔어. 뉴런 1에서 빵 하고 불이 들어왔어. 그럼 전기적인 흐름이 생기면 여기 끝에서는 그 전기적인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바바바방, 뭐 몇 개 터질 때 있고 안 터질 때 있고 세게 들어오면 팡 터지면 바로 전달이 되겠죠. 이런 뭔가 강도 같은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완전히 뭔가 우리가 번쩍하면서 그런 자극에 왔을 때는 또 세게 또 빨리 우리 뇌에게 그런 정보를 전달해서 빨리 뭔가 상황을 파악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자극, 스티뮬레이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거나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센서죠. 감각기관 센서, 학습 과정, 유레카처럼 팍 터지는 거, 뭐 그런 거죠. 학습 과정, 발생하는 모든 외부 또는 내부 신호, 외부 또는 내부 신호, 내부 신호도 될 수 있죠. 옆에 있는 시냅스가 팍 화학적인 그런 물질을 분배 분사해서 자극을 또 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뉴런에다가. 그래서 외부 또는 내부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 자극은 이러한 자극은 뉴런을 활성화시키고 전 이런 세포의 스냅스는 그 다음 또 뇌세포의 뉴런을 또 자극을 시킬 수 있잖아요. 화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정보가. 뉴런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자극은 뉴런을 활성화시키고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극이 강하거나 반복될수록 시냅스 연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전기가 여러 번 가면 그 시냅스 부분이 전기에 의해서 뭔가 변화가 있겠죠. 에이징이 온다든지 죽을 정도는 아니고 계속 그 상황이 누적되겠죠.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손에 어떻게 보면 굳은살이 베끼듯이 그런 자극에 의해서 굳은살이 뇌 속에서도 베낍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회로가 되는 거죠. 예. 자극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회로가 되는 거죠. 그게 회로가 됐을 때 그게 기억이 되는 거죠. 학습이나 경험, 결과로 뇌에 정보가 저장되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억. 기억은 뇌의 특정 영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고 기억은 뇌의 특정 영역에 걸쳐 어떤 타입의 자극에 대한 반응하는 것은 특정 영역이 있다는 거죠. 언어는 전두엽, 운동 능력은 후두엽, 뭐 숨쉬고 이런 본능적인 안쪽에 뇌 안쪽에 있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뇌가 이렇게 기능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특이적인 것은 뉴런과 시냅스들의 인코딩이 되어 저장됩니다. 뉴런과 시냅스의 인코딩. 우리가 AI가 학습할 때 데이터를 인코딩 하잖아요. 그런 과정처럼 인코딩 되어서 뇌가 이해하는 스타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인코딩 된다는 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외부 자극들을 바꿔주는 거죠. 포맷을. 이렇게 기억이 저장이 됩니다. 기억이 저장되는 거는 뉴런과 시냅스 전체적인 그 활성화되는 전체적인 그 뇌세포에 다 기억이 되는 거죠. 예.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 시냅스, 자극, 기억의 상호관계. 어느 정도 이제 종합해서 정리해야 할 타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뉴런, 시냅스, 자극, 기억의 서로의 그런 관계를 알고 싶어 했던 거죠. 예. 뉴런, 시냅스, 자극,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예,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주 예, 구글이 요즘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미나이 3도 잘 냈지만 또 기존의 그 구글 서칭에 AI 모드를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그냥 서칭하러 왔다가 AI 맛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구글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죠. 예. 지식 검색, 구글 서칭 엔진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거기에다가 AI만 살짝 넣으니까 또 그 AI의 또 사용도가 또 커지잖아요. 지금처럼 엉클 전에 하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오픈 AI와 그리고 엔비디아가 구글이 너무 또 최근에 잘하다 보니까 긴장을 바싹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 시냅스, 자극, 기억의 상호관계. 오늘의 정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억의 형성은 주로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핵심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냅스는 이런 신호를 화학적, 정기적으로 뉴런에게 전달을 받게 되면 그 히스토리가 시냅스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이 라이터불에 거슬려서 낭창낭창해지듯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거죠. 내 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고 다시 또 재생되고 아니면 다른 옆에 것들이 기능이 대체하고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냅스가 어느 정도 낭창낭창 해지는 그런 게에서 변형이 되면서 이런 기억의 형성의 핵심 메커니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냅스의 가소성, 플라스틱 뭐라고 했는데 플라스티시티,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시냅스의 가소성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억 형성에 작동합니다. 자극의 입력과 신호 전달, 자극은 입력이죠. 뇌에. 그리고 그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각각의 뉴런이 쭉 전달이 되죠.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으면 센서가 자극을 받으면 이 정보가 정기적 신호 형태로 감각 뉴런으로 이동합니다. 활성화가 띵 되겠죠. 이 신호는 시냅스에서 뉴런이 활성화되는 뉴런이야겠죠. 그래서 이 뉴런의 끝에 이 신호는 시냅스에서 뉴런이 시냅스 쪽으로 전기 신호를 빡 보내면 또 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유도해. 뭐 볼티지가 조금씩 차이 나겠죠. 좀 센 자극이면 볼티지가 좀 높을 거고 덜 센 자극이면 전압이 좀 낮을 거고 그래서 그 분비하는 양이 조절이 되겠죠. 신경 전달 물질을 유도하여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됩니다. 시냅스 가소성 아까 말했죠. 같은 자극이 반복적으로 주어지거나 강한 자극이 주어지면 관련 뉴런들 사이에 시냅스 연결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강화되거나 굳은살 박이듯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흘러내려가지고 얇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기가 갔을 때 시냅스의 가소성. 말단의 끄트머리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장기 강화, 롱텀
포텐시에이션, 장기 강화, LTP, 시냅스 가소성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 시냅스의 신호 전달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복적인 자극이 오면 시냅스의 신호 전달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그런 효율이 향상이 되겠죠. 죽으면 다른 걸로 교체가 되겠지만 세포가 뇌세포가 시냅스의 신호 전달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손에 굳은살이 박히면 그때부터 안 아프니까 일을 잘하게 되는 거죠. 손을 가지고 망치질을 더 잘하게 되는 거고, 손이 굳은살이 없을 때는 계속 아리잖아요. 그렇지만 굳은살이 생기고 나면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쌓이고 나면 이제 그 길이 나는 거죠. 회로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시냅스가 강화되면 어떤 그 회로 연결 패턴이 생기게 되면, 강화되면 해당 경로에 따라 정보가 더 쉽고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경로에 따라서 정보가 더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장기 강화라고 합니다. 롱텀 포텐시에이션. 기억의 형성 및 저장. 어떻게 저장되느냐? 그렇게 강화된 시냅스 연결 패턴이라고 했죠. 회로 패턴. 뭐든지 반복되게 되면 패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쥐가 쥐구멍하고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면 그 길이 생기듯, 이러한 강화된 시냅스 연결 패턴이 특정 경험과 연관된 신경회로, 즉 기억, 엔그램으로 남게 됩니다. 이 패턴이 기억이 된다. 우리 뇌 속의 연결 패턴이 기억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엔그램 기억 안 나시더라도 우리 시냅스들의 연결 패턴이 특정 경험과 연관되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즉 그 신경회로가 기억이 된다. 하여튼 많이 이게 연결이 자극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길이 난다는 거죠. 쥐가 왔다 갔다 하면 쥐 길이 나듯이, 즉 기억은 뉴런 자체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뉴런은 CPU 역할을 하는 거죠. 제어하고 뭐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거, 자극에 대해서 뉴런 자체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네요. 기억은 뉴런 자체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뉴런들이 서로 연결된 방식의 변화에서 저장이 됩니다. 뉴런들 간에 연결된 방식의 변화, 길이 나는 거죠. 뉴런 자체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뉴런이 있어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뉴런의 시냅스 이런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유기체니까 유기체가 이런 화학적 전기적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변형이 그게 일어났다가 강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길이 나게 되고, 굳은살이 배기게 되고, 경험이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이게 기억으로 오래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런들이 서로 연결된 방식의 변화에 의해서 저장이 된다. 요거 되게 중요하네요. 자, 마무리 짓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기억의 회상, 요약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회상, 나중에 관련 정보를 떠올리려 할 때
떠올리려 할 때 정보를 초기에 활성되었던 동일한 뉴런 네트워크와 초기에 활성화됐던 동일한 뉴런 네트워크와 강화된 시냅스 경로가 초기에 활성화되어야 되죠. 강화된 시냅스의 경로 다시 활성화되어 기억이 회상됩니다. 다시 활성화된다는 거죠. 한번 길이 났기 때문에 그 길을 또 사용한다는 거죠. 예, 요약하자면 요약하자면 자극은 뉴런 간의 시냅스 연결 강도를 변화시키고 자극 물리적 정기적 자극이겠죠. 뉴런 간의 시냅스 연결 강도 어떻게 보면 이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웨이트 연결 강도니까 웨이트 변수 웨이트 파라미터 역할이네요. 이 연결 강도는 웨이트 파라미터의 변화를 시키고 우리가 그 MLP 쪽에 트랜스포머 그런 에, 에,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앞쪽에서 인코딩 되고 그리고 쿼리 키 밸류 이런 값들이 토큰에다가 다 할당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중요도가 어떻게 보면 어텐션을 통해서 각각 단어들의 중요도가 관계가 세팅이 되고 어느 정도 관련 있는 그 단어들 간의 관계가 세팅이 되고 문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분류가 어느 정도는 일어나는 거겠죠.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타잖아요. 이런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그 과정을 거쳐서 분류가 되면서 각각의 분류된 그 입력 데이터들이 병렬적으로 또 에, 에,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각각에 해당되는 전문가 그룹들에게 이렇게 퍼셉트론 그룹들에게 할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그래서 그 길을 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학습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웨이트들이 쫙 세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들과 유사하다는 거죠. 이제 최대한 유사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컴퓨터라는 놈이 워낙 예전부터 나온 놈인데 폰 노이만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이물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되게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했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컴퓨터가 뇌가 돌아가는 그 뉴런들 뇌세포의 떡이 된 그런 형태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아닌 어떻게 보면 CPU가 메모리가 분리된 그런 방식에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열도 많이 나고 열 많이 난다는 건 전기가 손실이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전송시킬 때 열로 손실이 많이 되거든요. 저항이 있으니까 전자가 부딪히면서 열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도 손실이 많이 되고 가까이 안 있으니까 그리고 속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현재 하드웨어의 그런 폰노이만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지금 엄청나게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용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로모픽이라는 새로운 또 AI 칩 설계 방식이 또 하드웨어 설계 방식이 나오는 거죠. 뉴로모픽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뇌에 실제적으로 뉴런과 시냅스 그리고 자극을 어떻게 반응하고 기억하는지 그런 게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뒤에 안 했나요? 자극은 뉴런 간의 시냅스 연결 강도의 변화를 시키고 가소성 어떻게 보면 그 라이트
그 플라스틱을 살짝 거스리듯이 계속 이렇게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런 자극들이 쌓인다는 거죠. 예, 시키고 이러한 연결 패턴이 예, 패턴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패턴 예, 회로 뭐 이게 비슷한 거죠. 회로 어느 정도 이렇게 길 뭐, 많이 다녀서 생긴 길 뭐 굳은 살 또는 역사의 흔적 역사 또는 흔적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패턴을 예, 흔적 흔적이 남는 거죠. 흔적이 뇌에 그런 한번 자극을 맛본 흔적이 남는 거죠. 지속적인 변화가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돼야 한두 번 돼서는 안 돼요. 지속적으로 또는 강하게 탁, 예, 그 뉴런과 시냅스, 그 또 다른, 예, 뇌세포들과 연결돼 본 경험이 여러 번 쌓여야 된다는 거죠. 또는 강하게, 예, 지속적인 변화가 궁극적으로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물리적 기반이 됩니다. 예, 이렇게 오늘 뭔가 엉클존이 예, 조금 아리까리했던 거, 뭐가 CPU 역할을 하고 뭐가 메모리 역할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예, 이런 메모리 흔적이 남는지 화학적, 전기적 그런 메커니즘 뇌에 있어서 뉴런과 시냅스에 대한 메커니즘을 자극을 주었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 기억이 어떻게 남는지 그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되게 뿌듯한데요. 이렇게 제가 꼭 뭔가 뇌 전문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엉클주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흥미가 있으셨나요? 예, 예, 그리고 의미가 있으셨나요? 그러셨다면 엉클준스 테크앤아트 TV, 엉클준스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